엄마가 늘 간식을 드시고 계시고 이를 안 닦고 있고 같이 이제 아이도 똑같은 시간에 간식 먹고 있고 또 안 닦고 있고 그럼 그대로 얘가 충치가 생깁니다. 근데 엄마가 밥 먹으면 바로바로 닦고 자기 전에 닦고 꼼꼼하게 닦고 치과 잘 가시고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잘 관리하는 아이가 되겠죠. 안녕하세요. 칫솔질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치과의사 윤정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저도 좀 찾아봤더니 다들 선생님들이 뭐 치아 두세 개 크기로 골라서 치약은 또 얼마큼 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칫솔질이 중요한, 칫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칫솔 뭐 브러쉬가 중요하냐 뭐 물소가 들어있냐 뭐 어쩌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45도로 돼서 돌려 닦고 뭐 천천히 닦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기가 잘 닦고 있는지를 다들 몰라요. 잘 닦는지 못 닦는지.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. 치과에 가셔서 어디가 잘 닦이고 어디가 못 닦이는지를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선생님들이 여기는 충분히 잘 닦고 있고 여기는 덜 닦이고 있고 이거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. 그럼 거기를 닦으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 다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해드리고 바로 그날 칫솔질을 알려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검사를 합니다.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때가 껴서 와요. 그럼 이제 그 부분 알려드리고 또 이제 닦게 해드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내가 어디를 정말 못 닦는지를 이제 아시고 개선이 되죠.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떻게 닦으세요 한다고 잘 닦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치과에서도 어려워요. 칫솔질 누가 체크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. 그럼 원장님 칫솔질은 누가 체크해주나요? 저희 직원들이 봐주죠. 직원분들이랑 서로 그렇죠. 하고 칫솔질을 서로 잘했는지. 그렇죠. 네. 잘 안 보여요. 저희도. 그래서 구강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기도 하고 잘 보이는 듯 봐달라고 하고 그래서 잘 닦였는지 확인하는 거죠. 정말 많이 듣는 그 질문인데요. 일단은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.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충치균이 없이 태어나요. 그럼 그 충치균은 어디서 왔느냐? 엄마한테 왔대요. 그럼 엄마한테 있던 충치균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? 아빠한테서 왔겠죠? 그래서 그 충치균이 독한 충치균들이 아이한테 너무 빨리 가면 좋지 않겠죠. 그래서 엄마가 상태가 안 좋고 아빠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. 또 저는 습관이 유전됩니다 라는 말을 써요.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늘 간식을 드시고 계시고 이를 안 닦고 있고 같이 이제 아이도 똑같은 시간에 간식 먹고 있고 또 안 닦고 있고 그럼 그대로 얘가 충치가 생깁니다. 근데 엄마가 밥 먹으면 바로바로 닦고 자기 전에 닦고 꼼꼼하게 닦고 치과 잘 가시고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잘 관리하는 아이가 되겠죠. 그러니까 유전된다고 보기에는 습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. 그것도 엄청 많이 듣는 얘기인데 되게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? 여쭤보면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면 뭐 저희 동네 아주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치과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은 없습니다. 스케일링은 목욕이에요. 목욕.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질은 샤워, 스케일링은 목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목욕 자주 한다고 뭐 피부가 뭐 약간 얇아지고 뭐 벗겨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. 때만 벗겨내는데 그게 스케일링입니다. 절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? 기본적으로 때가 많이 껴있는데 때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많이 껴있어요. 치아 뿌리 부분에 껴있는데 그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싹 벗겨지죠. 그러면 그 예민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시리고 불편한 느낌들이 들죠. 그러면 치아가 깎여나갔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스케일링 자주 하는 거 아니야, 자주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약해지면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. 자주 하시면 오히려 치석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셔도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할 것도 없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오세요 말씀드리는데 3개월마다 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굉장히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요. 살릴 수 없다. 살릴 수 없다가 실제로 어떤 치과 의사나 다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좀 난이도가 있는 살리기는 조금 어렵다.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경우도 어느 병원 가니까 이건 못 살려요. 어느 병원 갔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. 충치가 좀 심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치과 보존과라고 있습니다. 아주 어려운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해서 좀 살릴 수 있고 또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또 안 좋아진 걸 다시 한번 살려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치과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렸을 때는 한 3군데 정도 가보셔서 3군데에서 이건 못 살려요, 뽑아야 돼요. 그럼 뽑으시고요. 근데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거기서 한번 살려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치과를 무서워하게 된 건 되게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거든요. 실제로 저희 10년쯤 됐나요? 그때 20대 아가씨가 처음 봤는데 치과 치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우세요? 여쭤봤더니 무서워서요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저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뭐가 무서우세요? 했더니 일단
치과는 너무 무섭대요. 근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. 오셔서 남자분들도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계시고 하는데 되게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단은 단계 천천히 뭐 설명해드려가면서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해드리면 점점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애들 막 묶어놓고 한다거나 뭐 약을 먹여서 놓고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치료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그냥 못하면 다음날 하면 되죠. 예,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면 충분히 좋은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. 공포증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치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일단 치과는 설명 잘 해주고 그리고 아이 상태 잘 보여주고 자주 오라고 하고 잘 닦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 만나시면 그 치과 가시면 됩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충치가 몇 개고 당뇨 뽑아야 되고 치료비 얼마니까 실장하고 상담하세요. 뭐 이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